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그제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했던 말이 여성 혐오성 발언이란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넘어 사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깎아내리고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아니 그 감정을 오히려 이용하는 저열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후보 발언이 성범죄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낸 고발장에는 2천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이재명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양비론을 구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공소장을 공개하며 이를 두고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네, 들어보셨죠? 이준석 후보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 논란이 되는 이른바 혐오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자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또 덧붙이기를 뒤에, 하지만 이런 언행이 사실이면 이건 충분히 검증받아야 될 사안 아닙니까? 다른 대체 표현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 지금 8시 35분을 살짝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잠시 뒤 오전 9시에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이 논란이 되는 발언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 예. 이준석 후보 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 사과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마지막 이제 TV 토론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공중파에서 저렇게 이제 여성 혐오성 발언을 통해서 할 수 있나, 그런 상당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저는 방송에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늘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 또 그렇게 공언해왔던 그런 이재명 후보거든요. 그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아들이 성희롱과 또 조롱을 일삼아 가지고 결국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TV 토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는 못했지만은 네. 결론은 이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24년 10월 30일 날 수원지법 행사 단독 38부에서 네. 약식으로 500만 원 그러니까 벌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한 거죠. 그 처벌 내용이 바로 상습 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바로 네. 이재명 후보 아들이 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성희롱이나 조롱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이제 분명히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저런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한 방송에서는 적절치 분명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이준석 후보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정계 은퇴까지 하는 그 무지막지한 공세가 과연 그거는 너무
정치 도를 지나치지 않았냐.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면은 이제 가정사 아까 본인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욕설이 난무한 그 많은 네. 동영상이 아직도 그냥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런 걸 수습하고 가정의 하에부터 이루고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본인이 하지 않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최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게 팩트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실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해당 발언으로 이 뭐 벌금 처벌도 받지 않았느냐. 본질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의지 실수를 했지만 그저께 팩트 체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유튜브 글에서 댓글을 따왔는데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벌금 행을 받은 건 맞습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언급했던 그런 식으로 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아들을 겨냥해서 똑같은 발언을 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저는 법 저촉이 된다, 고발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준석 후보의 태도가 그 뒤에도 너무나 좀 실망스럽다. 불편해할 국민들에게 사과한다. 그 발언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을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과하는데도 갈라치기 합니까? 예? 그런 이준석 식의 그 특유의 갈라치기식 정치가 과연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될 대목에서도 편을 갈라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 사과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를 분명히 공격하기 위해서 얻어낸 질문을 했는데 번지수도 너무나 잘못 짚었고 가공된 것이 너무나 가격하고 전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제되지 않은 그런 검증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스스로 자초한 폭망 사건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처한 폭망 사건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이 말씀을 좀 들어봐도 아시겠습니다만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토론 현장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조차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준석 후보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뭐 입장을 내면서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조승래 대변인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지금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불편 예상했지만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다 국민 모독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좀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도 김성태 의원님처럼 살짝 뒤에 하지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전에 그 발언을 했었던 당사자도 비판을 받을 부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보다도 더 눈길이 가는 건 김성태 의원님.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제 옆에 이준석 후보가 있었으면은 제가 혼냈을 거예요라고 말을 돌려줬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예전에 단일화 관련해 갖고 내 앞에 있었으면은 혼났어요라고 얘기한 걸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이거는 뒤끝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네. 후보자 아내들도 이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있으면 이준석 후보가 혼내겠다 이제 네, 그런 네. 이야기했는데 그걸 다시 돌려드렸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런 입장은 충분히 이준석 후보에게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런 뭐 이런 특히 이제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이고 또 뭐 어떤 뭐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 내지는 입장을 분명히 뭐 여러 형태로 즐겁게
그걸 뭐 참여하지만은 네. 저렇게 이제 해모성 발언, 해모성 논란으로 여성의 특히 성적 수치심까지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논란의 표현을 저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아주 유력한 당선 후보잖아요. 유력시되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 통합인데 그 가정사를 보면은 자기 형님네 가정도 그렇고 또 자제분들도 이런 자꾸 논란에 많은 그런 소리들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통령 돼서 국민 통합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솔직담백하게 앞으로 잘해야 되는 그런 각오를 밝혀달라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저는 우회적으로 비유해서 아주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우회적으로 해서 좀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 어찌 말씀드렸죠. 잠시 뒤에 오전 9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라는데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가 살살 지금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 발언 관련해서 얘기를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서서 이준석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오전 9시에 무슨 얘기할 거냐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장남이 실제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이미 됐다. 보도가 된 사안을 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에선 그 내용을 막으려고 메신저인 나를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거 실체 알아야 됩니다. 다만 내가 수위 조절을 못한 부분은 평가를 받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위선적인 태도는 지적을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네. 잠시 뒤 오전 9시에 이준석 후보가 뭔가 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진정 사과를 또 안 하고 네. 마치 이재명 후보의 아들 또 발언을 이상하게 꺼내서 또 그렇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오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노이즈 마케팅이라 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보다 내다. 나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상대다라는 걸 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을 좀 더 이제 흡수하려는 그래서 두 자리 숫자로 올라서려는 뭐 이런 전략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저런 발언을 따왔는데 그 팩트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준석 후보는 해당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건 다시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런 노이즈 마케팅은 정말로 잘못된 정치 행태, 갈라치기 행태. 아니 그런 여성 혐오 발언을 했으면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죠. 왜 정면 돌파를 하느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느냐.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그냥 뭐 지난 먹구름을 떠나서 폭풍과 쳐서 아마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아마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아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면은 사실상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이 치명적인 욕설로 저렇게 피폐해진 그 행님 가정을 갖다 어떡하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아련하게 많은 동정을 보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 또 TV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마저도 그런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이런 검증이 필요할 정도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여성 인권 존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여성의 어떤 지위 사회적 향상을 위해서 늘 많은 뭐 어제 공약집을 보니까 여성 가족부도 더 학대 개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그러면 선택적 여성 인권이고 표파리용 여성 인권이냐. 이준석 결국 개혁신당 후보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라도 어떤 경우든 가정에 자신의 행님네 가정 그 피폐함 지켜받고 또 아들 문제도 이걸 이렇게 자꾸 자신은 그걸 침묵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저렇게 저급한 성적 발언이 자식들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부모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갱종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런 지금 문제죠. 네. 지금 두 분 말씀은 살짝 좀
결이 달라요. 네. 일단 이준석 후보는 이 얘기를 분명하게 좀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나는 동의를 한다. 다만 표현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최 의원님께서는 아니다. 실제 팩트가 맞는지 본인이 팩트 확인도 안 해본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가 좀 잘못됐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뒤 오전 9시에 이준석 후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정말 얘기를 할 건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 아니게 5일 남기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계속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